안녕하세요.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흔한 질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재 적용을 했을 때 실비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산재 딱 이러면은 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정진튜브에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비를 얘기할 때 제가 예전에 실손의료비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다루진 않았었거든요. 옛날에 진짜 뭐 2003년 이때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한도는 되게 작은데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요 한도에서 해줬던 그런 실비들도 있어요. 옛날 거, 진짜 옛날 거. 그때는 뭐 산재에서 치료비 나왔던 그 전액을 100% 다 해주는 상품들도 있는데 그건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갖고 계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한 거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실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화 실비 이전에 상해 의료비라는 실비 아니면 상해 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상해 의료비를 하던지 입원 통원 갈라서 가입하던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표준화 이후에는 전부 다 입원이랑 통원 갈라서 가입하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경우 중에서 2015년도 말까지 가입하신 경우,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 2016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뭐 표준화가 뭐고 뭐 무슨 상해 의료비가 뭐고 이거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제가 위에 띄워드릴게요. 이거 보고 오세요. 이거.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손 의료비를 2009년 7월까지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상해 의료비라고 써있는 실비를 가입을 하셨다면 약관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일반 상해 의료비 보장 특별 약관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쭉 보시면 3번 항목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이에요. 발생한 의료비 총액. 내가 돈을 냈건 안 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 의료비 있죠. 그 총액의 50% 해당액을 한 사고당 보험 가입 금액에 기재된 한도만큼 보상해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상해 의료비가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게 뭐였냐면, 특히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는 대부분 회사 대 회사끼리 뭐 대인 뭐 이렇게 갖고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낸 돈이 한 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비 나온 총액에서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산재도 마찬가지,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50%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실제로 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시에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산재에서 해준 거든지 아니면 내가 따로 추가로 돈을 낸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전체 의료비 총액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015년도 말까지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지 않으신 나머지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실 겁니다. 자, 띄워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및 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1조, 2조 얘기 나오죠. 1조, 2조가 뭔지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 실비에서 어떻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고, 자, 2조에 보시면요, 제가 파랗게 체크해놨죠. 여기 보시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란 말이 나오죠.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 가입 금액 5천만 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예, 요 항목이 지급 사유가 되는 거예요. 산재에서 해준 부분 말고 나머지 내가 추가로 돈 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40%만 해준다라는 거죠. 내가 낸 돈에서 40%는 해준다, 실비에서. 요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를 적용하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서 40%만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산재 적용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자, 상해 입원 의료비를 가입한 경우에 산재고 뭐고 그냥 건강보험 적용해가지고 치료를 받잖아요. 가입 시기에 따라 어쨌든 다르겠지만 내가 낸 돈의 80에서 100%까지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산재 적용을 받아갖고 힘들게 뭐 신청도 하고 뭐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더 적어져. 그럼 이게 하고 싶겠냐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죠.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2016년 1월 1일자로 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바꿔 해버린 거예요. 산재보험을 처리할 때 국민건강보험 처리할 때보다 보험금이 적은 게 불합리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2016년 1월 1일자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바뀐 표준약관으로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이후로 가입하신 분들은요, 산재 적용을 받았어도 내가 낸 돈의 80에서 90%까지는 받으실 수 있게끔 변경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살짝 설명하면 2016년 이후로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급여 부분은 80% 90% 선택이 가능하게 해놨고, 비급여 부분은 80%만 받게 아예 변경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급여 부분 80%, 비급여 80%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낸 돈 전체의 80%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 급여 부분 90% 선택하고 비급여 80% 선택하신 분들은 급여 부분은 90%, 비급여는 80%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통칭해서 80에서 90% 받는다고 얘기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약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뭐지? 이거 뭘까요? 이거 변경된 약관인데 40% 왜 나와 있지? 기다려보세요. 이게 2조 2항이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뒤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돼 있나. 자, 3조 있고요. 또 하나 넘어가 보면, 자, 3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9번 항목에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1조 그리고 제2조, 2조에서 끝이 아니네요. 2조 제1항 및 3항부터 5항까지에 따라 보상합니다. 1항, 2항 없고 3항, 4항, 5항까지니까 그럼 중간에 2항을 적용 안 시키네요. 아까 2항이 뭐였더라? 이게 40% 써있는 이게 2항이었네요. 그럼 이 2항이 쏙 빠지고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40% 얘기 싹 빼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약관이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1월 1일 이후로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런 조항을 뺀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 상관없이 내가 낸 금액의 80% 내지는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약간 보여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쉽죠? 자,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한번 볼게요. 자, 산재보험 신청했는데 승인이 거절되면 실비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 났는데 저 산재 신청하겠습니다. 막 피 나는데 막 참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일단 치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일단 의료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산재 기다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먼저 접수가 돼서 치료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신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산재를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거절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건강보험 적용한 거예요. 건강보험 적용한 거 실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냥 다쳐가지고 병원 갔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히려 2016년도 1월 1일 이후 가입자 말고 그 전 가입자들은 산재보험 적용한 게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자기부담금이 좀 많이 있다면. 이거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질문. 위험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동료들이 막 산재보험 적용을 좀 받고 있는데 2016년도 1월 1일 이후 상품이 더 유리하다면 그걸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인의 직업이 좀 위험한 직업이다. 다칠 확률이 높고 산재 적용 받을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그냥 2016년도 이후 실비 갖고 계신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머리 좀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일단은 건강보험으로 접수해갖고 치료 다 받고 그때 이제 실비를 이렇게 처리 다 한 다음에 요거 갖다가 안 그런 척하고 산재 신청해서 이중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러지 마세요, 좀.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왜 생겼냐면 공영보험이랑 민영보험이 정보교류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이제는 한 2018년도 6월쯤에 보도자료 나왔던 거에 따르면 공영보험이랑 민영보험의 그런 그 정보 교류가 안 되는 그런 허점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이제 상호 협력해서 으쌰으쌰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업무 협력을 좀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죠. 자, 오늘 산재보험 적용했을 때 실비가 어떻게 보상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오픈 채팅에 정진튜브 검색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얘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마음 터놓고 질문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뭐 댓글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게 좀 많이 될 때가 있잖아요. 댓글도 좀 많고 좋아요도 좀 많이 올라오고 막 구독자도 막 늘어나고 그러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멘탈로 방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아프신 데 없이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